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많은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은 여러 곳에서도 있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로또에 당첨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크게 바꾸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인을 사위로 맞이한 한 캐나다인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왔는지 같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한 번도 캐나다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존이에요. 저는 캐나다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멋진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 제니퍼를 낳고 남들과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딸이 25세가 되던 해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외 생활을 한 적도 없었고 캐나다의 한국인들이 가끔씩 보이기는 했지만 저와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느낀 한국인들의 인상은 묵묵히 열심히 일은 잘하지만 말은 별로 없고 의견도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묵한 사람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양성과 제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멋진 결혼을 하고 저와 딸아이의 가족은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사위는 누구보다 저에게 살갑게 다가왔고 중학교부터 캐나다에서 살아 영어도 꽤나 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사위는 금융회사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저희와 같이 여행도 자주 다녔고 주말이면 거의 매일 외곽으로 나가 캠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에게 행복을 허락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딸아이가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손주들도 5살, 3살으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딸 아이 부부가 직장을 가고 우리 부부가 손주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다녀오는데 갑작스레 눈의 시야가 흐려지고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고 입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쓰러지면서의 충격으로 뇌진탕 증세까지 있어 저는 약 2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각종 검사 끝에 간암 3기라는 말도 안 되는 진단을 받았죠.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났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었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손주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고 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후회만 남았죠. 매일 병원 침대에 누워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하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그런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충분히 더 살 가치가 있고 저희 곁에서 30년은 더 같이 지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마우면서도 약간은 황당했습니다. 30년은커녕 30개월도 못 살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위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죠.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위의 부모님이 사는 곳이고 부모님의 친구들이 간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 걸렸다가도 수술과 치료로 현재까지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고품질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암을 한국에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었고 더 나빠지게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남은 삶을 받아들이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딸은 입원해 있는 2주일 동안 거의 매일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머물 곳까지 마련했으니 완치하고 돌아오자고요. 사위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사실 완치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마지막 여행 겸 사위의 나라에도 가봐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지도 못했는데 딸아이와 손주들에게 추억으로 간직할 이야깃거리를 남겨주자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한국은 딸아이가 늘상 말해주었던 대로 깨끗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매우 수준이 높았습니다. 어디에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중했고 외국인들에게 특히 잘 대해주었습니다. 사위가 안내한 거대한 병원에도 규모에 비해 빠른 의료 체계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체계적으로 구분된 시스템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약 3시간도 안 되어 모든 검사가 끝이 났습니다. 약간은 어리둥절했죠. 캐나다에서 검사 한번 받으려면 감기는 기다리는 동안 낫고 큰 병은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빨라야 2에서 3주, 길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검사를 받고 한국이 사는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진단한 대로 간암 3기이고 1cm 크기의 종양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수술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다고도 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으로 암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입원 일정과 수술 날짜를 정하고 치료 일정까지 그날 한 번에 다 끝을 냈습니다. 수술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캐나다에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라 했지만 한국에서는 시도해 볼 만하다고 했으니까요. 수술 일자가 다가오자 무섭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먼 한국까지 와서 장례를 치른다면 어떻게 치러야 할지, 가족들이 어떻게 고생을 할지 걱정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으라는 말과 따뜻한 눈빛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순간 또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마지막이 되어도 여한이 없다 느꼈습니다. 수술실의 의사 또한 따뜻한 눈빛과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을 때는 마치 고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전신마취로 인해 그 이후의 기억은 없지만 무사히 수술이 완료가 되었고 가족들과도 무사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무사히 끝이 났고 캐나다로 돌아가 꾸준한 추적 관찰을 이어왔고 현재는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행운은 한국인 사위와 딸의 지지 그리고 아내의 사랑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사위로 인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 결과로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남은 삶을 즐기며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소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한국인 사위와의 만남을 통해 그런 행운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큰 변화와 성장을 선사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수술 후 새 삶을 얻은 만큼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